목이 낮췄고요. 제가 크루즈에 관련된 뭐 주제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도무지 이 노래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조금 옛날 노래긴 한데 이렇게 좀 신나게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크루즈 여행. 여러분 한 번이나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크루즈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 네, 게다가 우리 탐험가 크리스토퍼 대표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기회라니 너무나 설레이시고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자, 이번만 또 기회가 아니죠. 이번 11월에 떠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내년 1월부터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참여하셔서 이 크루즈 문화에 대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랜선으로 떠나는 크루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사실은 좀 짧고 굵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 부족한 부분은 크루즈 파티에서 조금 더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초집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험가 크리스토퍼 대표님, 네,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탐험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화면 공유 바로 하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잠시만요. 어, 제가 화면 공유를 저도 잘 해야 하는데, 네, 네, 조금 네, 잘렸습니다. 조금,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되셨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탐험가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요번에 이제 그 11월 1일 날, 그리고 또 11월 22일 날 떠나는 저희 그 싱가포르 크루즈와 관련된 여행 이야기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탐험가 크리스토퍼라고 하고요. 직업은 탐험가입니다. 현재 그 여행 커뮤니티를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고 해외여행 전문 인솔자이고 현재 그 주식회사 여행친구라고 하는 여행사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이 있어요. 저와 함께 단 한 번이라도 여행하신 분들이 뭔가 변화를 어, 가, 가지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이제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 여행이 저에게 소명이 된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이번 지금 이 트래블링 365 커뮤니티도 뿐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변화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이야기 사실은 이제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싱가포르 크루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라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책도 많이 내시고요. 그분이 행복하고 싶다면 더 자주 여행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행을 하면 행복해질까? 그거는 이제 그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일상인데 뭔가 다른 걸 보고 또 다른 걸 느끼고 그래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최인철 교수님이신데요. 이 삶이라고 하는 그 EBS에서 진행했었던 그 특강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은 인터넷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소비를 하는데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소비보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비용에 뭔가 명품백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뭔가를 소유하는 거를 가짐으로써 얻는 그 행복감보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더 자주 여행하시고
경험을 위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여행 1위로 꼽고 있는 여행입니다.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행은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성공하면 뭐 할래, 돈을 많이 벌면 뭐 할래, 은퇴하면 뭐 할래, 모두가 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1위, 버킷리스트 1위가 이 크루즈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짧고 굵게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두 차례 여행을 진행하는데, 이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이시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미리 가볼 거거든요. 미리 이 싱가포르 크루즈 여행을 해봄으로써 다음번에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미리 가봄으로써 준비하는데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루즈 여행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상식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해외여행,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 그리고 크루즈 여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 크루즈 여행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일반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가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가는가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배를 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긴 시간을 배 안에서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차이는 보통 일반적인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내가 또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하기도 하고 하지만 크루즈 여행은 나는 배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다른 도시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은 내가 찾아가는 거고 크루즈 여행은 나에게 찾아오는 여행이다라는 또 큰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여행 일정이나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안내를 받고 그거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크루즈 여행은 물론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내가 만드는 여행, 왜냐하면 그 커다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큰 배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어떤 분들은 멋진 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그 뭐 다른 걸 즐기고 싶으신 분들, 수영장에 계시고 싶으신 분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여행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탈 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루즈 여행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항공사가 있죠. 하지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선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로얄 캐리비안이라고 하는 선사, 매우 훌륭한 선사입니다. 이 로열 캐리비안 선사에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호를 저희가 타게 됩니다. 이 크루즈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어떤 배를 타느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는 사실 제가 실제로 여러 번을 이제 탑승한 배인데 정말 처음 크루즈를 경험하고 그리고 혹은 가족, 친구가 함께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배입니다. 규모도 16만 9천 톤, 굉장히 큰 배거든요. 어, 10, 네, 16만 9천 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타이타니코 여러분 타이타니코 알고 계시죠? 이 타이타니코가 4만 6천 톤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거의 4배, 4배 가까이 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게다가 이 배가 너무 멋진 건 지금 취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세 배다라는 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배 안은 이 크루즈라는 것 자체는 떠다니는 리조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루즈 여행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떠다니는 리조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 안에 정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이 시설들을 즐기면서 내가 항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항해하게 될 곳들, 이 크루즈 일정인데요. 이제 간단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날 싱가포르에서 배를 탑니다. 조금 이따가 상세 일정에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네, 크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고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태국 푸켓에 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이렇게 쭉 갔으니까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5일차가 되면 아침 7시에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이제 배에서 내리는 일정이다.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이 지도 보시면 예, 싱가포르, 페낭, 이 말레이시아 반도라고 해요. 이 말레이 반도에서 싱가포르에서 갔다가 페낭 들렀다, 푸켓 들렀다,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올려드렸는데요. 명단은 저희가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음번에 그 저희 크루즈 파티 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명단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세 일정을 보면서 미리 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일차 첫날에 당연히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싱가포르까지 날아갑니다. 저희가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밤 12시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호텔, 저희가 지금 예약해 놓은 호텔은 싱가포르에 있는 이비스 호텔을 예약해 냈습니다. 이비스 벤쿨렌이라고 하는 호텔을 예약해 놨는데 여기에 가서 우선은 그냥 첫날 밤은 이제 잘 거예요. 편안하게 또 비행하시느라 피곤하셨으니까 푹 쉬시고요. 이비스 호텔은 저희가 이번 여행은 사실 아주 좀 특별한 여행입니다. 우리 그 트래블링 365 저희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 제가 그 오해승 대표님, 그 정미선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는 정말 제가 딱 한 번밖에 진행해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특별하게 짠 일정입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일정도 일정이지만 정말 뭐 비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그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여행 경비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여행을 어떤 여행을 기획하든 여행은 이 절충입니다. 절충. 선택 그리고 또 절충.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비스 호텔은 3성급의 호텔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첫날 밤을 예, 주무시게 될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를 타러 가야 돼요. 배를 타러 가시면 비행기를 타러 어디를 가죠? 공항에 가죠. 공항에 가는 것처럼 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속을 해야 해요. 비행기와는 좀 다르게 비행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좀 달라요. 공항이랑 다른 거는 크루즈 터미널에서는 짐을 먼저 붙입니다. 보통 공항에서는 저희가 체크인을 먼저 하고 체크인이 다 끝나고 표를 받으면 짐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크루즈는 짐을 먼저 붙인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이제 배에 탑승합니다. 배에 탑승하시면 크루즈 안에는 이런 크루즈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썼던 제 카드거든요. 여기 제 이름이 있네요. 예, 이런 크루즈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여권도 필요 없고 이 카드가 저에게는 뭔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지불 수단이자 그리고 제 방키가 되자 방키이자 그리고 신분증 역할도 하는 이런 크루즈 카드를 방 문 앞에 있을 거예요. 크루즈를 탑승하시면 문 앞에 있으니까 이거를 획득하셔서 이제 크루즈에 탔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크루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은 어떤 선택과 또 절충과 그 과정 속의 연속이에요. 여행 계획을 짠다는 건.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이 캐빈, 어떤 방에서 머무느냐. 크루즈라는 건, 크루즈는 호텔처럼 스탠다드 방, 그리고 디럭스, 어떤 이런 방의 등급이 있는데요. 이 발코니에서 그래도 첫 크루즈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발코니 캐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크루즈 캐빈들이 다양해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캐빈은 왼쪽 위에 있는 캐빈을 보시면 그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요. 이런 캐빈을 인사이드 캐빈이라고 부르는데 내측 선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캐빈이 가장 기본 캐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이 뚫려 있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는 캐빈이 있어요. 바깥은 볼 수 있지만 창문은 열 수 없기 때문에 바깥 공기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캐빈을 아웃사이드 캐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발코니 캐빈은 말 그대로 발코니가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발코니 캐빈이 있고요. 또 마지막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 캐빈은 이제 스위트 캐빈 이런 캐빈이 있습니다. 네, 2일차 이제 배를 타면 이제 이동을 해요. 저녁 때 출항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으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는 이런 2일차의 일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는 이 일정, 이 코스가 싱가포르 크루즈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낭 그리고 태국 푸켓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쪽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가 바로 이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왜 그러냐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 병목처럼 되어 있는 모든 배는 여길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또 태평양을 건너갈 수도 있죠. 그리고 서양에는 중동과 유럽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지나가려면 이 밑으로 인도네시아 밑으로 쭉 돌아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모든 배들은 이 좁은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이 좁은 데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로였고 이곳은 우리가 갈 곳들은 정말 뭐 과거에 그 중동 그리고 더 이전에 뭐 유럽, 과거의 유럽, 그리고 뭐 유럽 중에서도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모든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를 우리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제일 먼저 저와 배 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아까 배가 엄청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층인데요. 3, 4, 5, 6층, 그다음에 뭐 13층, 14층, 15층, 16층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정말 이곳에서 길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크루즈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첫날 배를 타시면 저와 함께 제일 먼저 배 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 있고 이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OT를 통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을 최근에는 아마 실제 지금 가시는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을 통해서 시설을 예약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날씨라든지 해가 몇 시에 뜨고 해가 몇 시에 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배 위에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인원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때는 그 각 가족분들 혹은 팀별로 대표자분들을 제가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면 그 대표분들은, 팀장분들은, 자기 팀인 분들과 제가 말씀드렸던 걸 또 한 번 똑같이 진행을 하셔야 수월하게 이 크루즈 일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밥을 어디서 먹는지 저희가 매일 밤 이런 식사를 먹거든요. 매일 밤 먹습니다. 매일 밤. 그러니까 세 코스, 쓰리 코스의 디너 정찬을 먹어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그다음 디저트가 나오는 이런 요리를 매일 밤마다 저희가 먹을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때 언제든 이렇게 저 뷔페 식당을 통해서 아침, 점심 이렇게 뷔페 식당에서 먹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야식을 또 피자를 먹고 또 다양한 음료와 이런 것들을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크루즈 안에 있습니다.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쓰리 코스 디너를 먹는 이런 정찬인데 이 정찬 식당도 저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3층에서 먹을지 4층에서 먹을지 5층에서 먹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루를 이제 크루즈를 처음에 첫날 적응하는 날을 보냈으면 그 다음날 오후 2시 30분에 왼쪽 위에 보시면 오후 2시 30분에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 우리 크루즈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리겠죠. 오후 2시 30분에 내려서 이 배는 9시에 출항해요. 9시. 그러면 9시에 출항한다고 해서 9시에 배에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배가 문을 닫고 가면 다시는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2시간, 3시간 전에는 배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와 함께 이 페낭 도시를 돌아다니실 건데 이 페낭에 내리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제가 오른쪽 여기 네모칸 이렇게 쳐놓은 이쪽이 지금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여기에 배가 2시 반에 되면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이 페낭이라고 하는 도시, 아주 멋진 역사가 오래된 도시예요. 이 도시에 갈 건데요. 걸어서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페낭 안에서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저희가 걸어가면 끝까지 한 1km가 좀 안 돼요. 걸어서 15분 정도면 끝까지 갈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 조지타운 도심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쭉 와서 다시 배를 탈 겁니다. 이곳에 가셔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라카 해협에 있는 도시들, 이 페낭을 비롯해서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이런 도시들은 정말 다양한 과거의 여러 나라들,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찍어온 사진인데 보시면 1904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1904년도. 예, 정말 오래된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 소방소가 있는데 소방소는 1908년도에 지은 소방소입니다. 이런 곳들을 자유롭게 같이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될 거고요. 이곳 조지타운이 또 유명한 거는 이런 벽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어 있는 벽화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오해승 대표님이네요. 멋지게 이제 사진도 찍고 기념 촬영도 하고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도 가보고 또 친구들하고도 가보고 이제 가봤는데 정말 편안하게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는 되게 다양하고 예쁜 곳들이 많습니다. 진짜 멋지죠. 약간 남유럽풍의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남유럽풍 그다음 뭐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에 다시 타면 다음 날 저녁 때는 그럼 또 배 타면 뭘 할까요? 또 그러면 아까 그 정찬도 먹고 또 배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배에서 잡니다. 크루즈에서.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눈을 떠보면 아침 8시에 태국 푸켓에 도착해 있어요. 태국 푸켓. 푸켓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태국의 최대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이곳 태국 푸켓에서는 아침 8시에 도착하고 저녁 8시에 다시 출발합니다. 이곳은 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건 아까 페낭은 저희가 크루즈 항에 정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푸켓은 앞에 바닷가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저희 그 크루즈처럼 큰 배는 항구에
이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구에 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는 바닷가에 떠 있고요. 그 크루즈 옆에 보면 이런 작은 그 구명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명정을 타고 이걸 텐더라고 부르는데 텐더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명정을 타고 푸켓으로 가는 겁니다. 배는 저 바닷가에 있잖아요. 저 바닷가에 있고 이런 구명정을 타고 태국 푸켓 이곳에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내리는 곳이 이 푸켓의 빠통비치라고 하는 푸켓에서 가장 번화한 해변가에 저희가 내릴 건데요. 이곳을 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물론 이제 저와 함께 이것은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이런 태국 빠통비치라고 하는 이런 거리가 있고 이곳에서 뭐 원하는 뭐 그 뭐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랑 우선 한번은 크게 한번 같이 돌아다니시고요. 그 이후 시간에는 자유롭게 또 돌아다니고 이곳을 돌아다니다가 먼저 배에 타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시 아까 이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구명정을 타고 다시 크루즈로 가게 될 거고요. 우리가 내렸던 자리에서 다시 탈 수 있습니다. 이 구명정은 계속 우리 크루즈가 그 텐더링 하는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네, 다시 배에 타게 될 겁니다. 태국 푸켓에서의 또 하룻밤이 보내고 나면 다음 날 5일 차에는 하루 종일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이틀 동안 페낭을 갔다가 첫날 페낭을 갔다 푸켓을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고 이날은 이제 크루즈를 즐기는 날이에요. 아까 엄청나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죠. 크루즈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 서핑을 배워보고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요. 왼편에 보면 또 다양한 또 이런 놀이시설, 이게 막 뭐죠? 이 로프를 달고 점프하면서 또 경관을 바라볼 수도 있고, 바로 이 뒤쪽에는 보시면 이런 스카이다이빙을 배워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스카이다이빙 시설은 유료예요. 이 크루즈에도 보시면 유료 시설이 있는 게 있고 무료 시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특별한 스카이 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 술 그리고 카지노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 시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즐기는 날. 네, 아마 전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스카이 다이빙도 다른 데서는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행복을 위해서는 내 경험에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 내가 더 오랫동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런 범퍼카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크루즈에서 정말 다양한 매일 밤마다 다른 쇼가 열립니다. 네, 정말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정도급 되는 정말 멋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런 쇼들이 매일 밤마다 열립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멋진 또 사진도 크루즈를 다니시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크루즈에서 즐기고 나면 다음날 아침, 이제 6일 차가 되면 아침 7시에 이제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옵니다. 싱가포르에 돌아오면 이제 하선을 하겠죠. 하선을 하는 것도 저희가 안내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선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비행기가 이제 저녁 비행기입니다.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내린 날, 하선을 한 날, 크루즈에서 내린 날은 저와 함께 이제 싱가포르를 하루 종일 이제 투어를 할 거예요. 이 투어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들, 마리나 베이 샌즈 있는 곳, 그리고 이 슈퍼트리 글로브 있는 이런 이제 공원들, 그리고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저와 함께 돌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거죠. 먹는 게 또 참 중요합니다. 먹는 거, 여행에서 먹는 거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싱가포르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칠리 크랩이에요. 이 칠리 크랩.
그리고 칠리 크랩도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맛볼 수 있어요. 시장에도 칠리 크랩이 팔고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의 칠리 크랩들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최고의 칠리 크랩은 전보 시푸드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저희 전체를 다 예약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전보 시푸드에 가서 이 칠리 크랩을 먹어볼 거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싱가포르 시내가 어떤 한 도시, 그 도로가 있는데 엄청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막고 이런 야시장 같은 게 열립니다. 그 로파삿이라고 하는데 이 로파삿에도 저희가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자유롭게 뭐 꽃이라든지 아니면 이 싱가포르 야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드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이번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네, 막 후다닥 후다닥 제가 지나갔는데 제가 채팅 잠깐 보면서 네. 네.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지금 이제 프로그램 도전 같은 거 하신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상세 일정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이 일정을 소화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번 크루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이 크루즈 여행을 가시기 위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어디였죠? 페낭 일정, 이제 페낭 일정이라고 볼게요. 페낭 일정 다시 제가 돌아가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2시 반에 페낭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페낭을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어, 물론 이제 오후 시간부터 돌아다니죠. 그러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배 안에서만도 다양한 걸 즐겨야 하는데 낮에는 배에서 내려서 여행을 하고 도시 여행을 하고 저녁에는 배를 타고 저녁에는 배를 타서 이러한 것들 어, 뭐 범퍼카도 타고 서핑도 하고 수영장도 즐기고 쇼도 보고 네 이런 일정을 여러분이 소화를 하시려면 기본 정말 최소 하루에 10,000보는 걷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사실 크루즈 여행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크루즈 여행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하나 있죠. 크루즈 여행은 시니어를 위한 여행이다. 저는 이건 완벽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정말 배 끝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배의 이 끝에서 끝까지가 350m입니다. 347m. 이 맨 뒤에 식당이 있고 여러분 숙소가 앞에 있다면 밥을 먹고 돌아오시면 700m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갔다 수영하고 돌아오면 또 1.5km를 걷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쇼를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2km를 걷게 되시는 거고요. 근데 또 내려서 푸켓도 가셔야죠. 푸켓. 네, 푸켓도 돌아다니셔야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행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도전, 뭐 다이어트 도전, 뭐 이런 게 정말 너무 필요한 거다라는 거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크루즈에서 멋진 옷을 입으려면 또 멋진 몸매를 또 만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여러분, 저는 이제 여행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요번 여행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이 소비를 뭔가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 투자를 하고 경험에 소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직업이 탐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 어디가 좀 제일 좋았던 곳과 저는 또 제일 안 좋았던 곳이 같은 곳이에요. 제가 뭐 어디가 좋았다 이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 드리기보다 저는 제가 갔던 가장 좋았던 곳과 가장 안 좋았던 곳이 같은 여행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훨씬 더 여행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정말 아름다운 그 몰디브 같은 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둘이 정말 어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섬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면 그곳에 있는 내내 정말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그곳이 어디가 됐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집 앞에 스타벅스도 너무 멋진 여행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행을 사실 함께 뭐 잘 준비를 해주신 우리 그 오해승 대표님 그리고 정미선 대표님 그리고 또 많은 여러 대표님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다 보니까 이번 여행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여행이 정말 멋지고 좋은 여행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 크루즈는 크루즈 여행의 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비행 시간이 그리 멀지 않죠. 아시아에서 배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그 크루즈 여행은 사실은 정말 멋진 곳들이 또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지중해 크루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카리브해, 바하마 이 일대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이런 멋진 곳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크루즈를 한번 입문으로, 크루즈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을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또 지중해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카리브 크루즈라든지 그리고 아까 크루즈 여행에서 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어떤 배를 타느냐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이 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2만 톤급의 아직 취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취항하는 아이코닉 오브 더 씨라고 하는 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에 말도 안 되는 그냥 놀이동산 디즈니랜드에 와 있다. 배에 타 있는 내내 그런 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도 꿈꾸는 그런 여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공유를 풀고요.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요번 이 트래블링 365에 삶을 여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던데 정말 삶을 여행한다는 건 무언가 내가 계속 꿈꾼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계속 꿈꾸고 있어야 행복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그 싱가포르 여행을 또 당연히 경험을 해보시고 다양한 앞으로도 많은 여행들을 꿈꾸신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여행처럼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 후다닥 그 상세 일정과 함께 크루즈 소개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지금 잠깐 그 질문하신 것들 제가 보면서 잠깐 답변해 드릴게요. 최윤희님께서 환전 얼마 정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우선 첫 번째, 그 푸켓, 그리고 그 페낭과 푸켓 이 두 군데를 저희가 경유하고 싱가포르도 경유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점심 식사도 포함시켜 놨고 저녁에 그 로파삿 같은 데서 먹을 그 야시장에서 먹을 거 정도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다른 나라들을 가요.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를 가죠. 그리고 태국을 가죠. 싱가포르를 가죠. 그러다 보니까 환전은 현지에 도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리 태국 바트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말레이시아 돈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냥 달러 정도로 글쎄요, 최소 뭐 200에서 300달러
뭐, 요 정도 환전하시면 여유 있게. 그리고 달러가 좋은 점은 다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환전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공항에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태국 바트 같은 건 적은 돈이 남았을 때 한국에서 다시 환전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환전은 달러로, 어, 뭐 최소 2, 300불 정도? 이 정도 달러 환전하시면 뭐 필요하신 거 사고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카드도 됩니다. 물론 이제 페낭과 그런 야시장 같은 데는 카드가 안 된다는 점 말씀해 주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 지금 질문 답변 드리고요.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그다음 또 다른 또 그 저희가 조만간에 이 실제로 크루즈 여행하듯이 이 크루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 크루즈 파티도 아마 좀 이따 공지를 해주실 텐데 거기에서 또 이 어플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체크인하는 법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아무튼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체력 준비도 하시고 하루하루 여행하듯이 행복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시간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죄송하네요.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크리스토퍼 대표님이 말투가 빠르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계속 시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배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 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행의 매력과 또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지 이해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 아쉬워야 여기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여행을 떠날 건데, 그런 모든 분들, 또 지금 오늘 이 크루즈 문화를 보면서, 야, 꿈꾸고 싶다. 나 저기 한번 앉아 있고 싶다. 우리 지금 중간에 드레스 코드 있나요? 라고 안소정 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 파티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고요. 크루즈에서도 또 그 매일 저녁 정찬을 먹을 때 드레스업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예, 뭐 대단한 막 드레스라기보다는 예쁜 원피스나 또 평소에 못 입을 만한 약간 이렇게 오프 숄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준비하셔서 오시면 조금 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의 크루즈 문화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래블링 파티 계속 말씀드려요. 10월 19일 날 우리 크리스토퍼 대표님과 함께 3시간 동안 진행할 겁니다. 실시간.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질문과 모든 궁금증을 다 풀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될 것 같고, 요날, 미리미리 이제 우리 릴레이 하셔서 찾아오시면 와인 파티 방식으로 크루즈 배 위에 올라와 있다. 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즐기시게 될 거고요. 이날은 레드 앤 블랙 할로윈 버전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10,000원 저희가 릴레이 받고 입금 받고 있는데요. 다 여러분들 오셔서 즐길 거리들 준비할 거니까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트래블링 365 단톡방에 릴레이를 달고 같이 와주시면 돼요. 이날 메인데이 날이기도 해서 암트래블 메인데이 비즈니스 강의도 들으시고 저녁에 이렇게 트래블링 365 크루즈 파티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 좀 재미있는 이벤트도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짧지만 2시간짜리 강의 같은 아주 알찬 강의 해주신 크리스토퍼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